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고민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단 한 가지, 단순하지만 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알 수 없는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SNS를 뒤지고 술과 쇼핑, 도박과 연애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의 위안일 뿐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행복과 쾌락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삶의 근본을 바로 보세요.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인생 철학이 없고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을 갖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내 것,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이 생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 나쁘게 말하면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의 시대입니다. 과거 조직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치유였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주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시대에서는 이 메시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물건은 내 것이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생명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생명은 태초부터 존재한 거대한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어떤 형태로는 꽃으로, 어떤 형태로는 토끼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나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단순히 내 소유로 해석한다면 내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계속 존재한다면 나라는 형태는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남아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나의 죽음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지만 정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여기서 빅터 프랭클은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존의 개인주의적 심리학은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에는 행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3가지로 나눕니다. 쾌락적 행복, 몰입의 행복, 의미 있는 행복,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때 인간은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꿈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찾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희생하는 마음과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마음은 다릅니다. 전자는 나를 잃게 만들고 후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아내를 잃은 한 의사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아내가 겪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고통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자살을 고민하던 전직 목수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살 방도가 아니라 살 이유였습니다. 프랭클의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물질적 욕구가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남을 위해 쓰임을 찾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 하지 마라. 둘을 가지면 하나마저 잃게 된다. 모자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과 삶의 의미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